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좀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같이 볼 건데, 활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개념적인 부분 미지 수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는 속력이나 농도에 대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개념을 보기보다는 활용은 같이 문제를 좀 풀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 어떤 수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 문장을 그대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떤 수를 x로 두면 어떤 수를 4배에서 2를 뺐대. 그러면 4x 빼기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수는 어떤 수의 3배, 어떤 수를 3배한 것보다 8만큼 크다. 이 수는 3x 플러스 8이다. 이거 해서 x 구해주면 되겠죠.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바로 계산할게. x는 10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유형.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연속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짝수, 뭐 3개든 2개든 이렇게 물어보고, 연속한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10, 11, 12 이렇게 쭈루룩 연이어 나오는 수를 연속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연속하는 홀수는 뭐겠어? 뭐 3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3, 5, 7 얘네를 연속하는 세 홀수, 짝수 2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2, 4, 6 얘네를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속하는 자연수는 처음 수보다 그 다음 수가 1 크고 그 다음 수가 2 크다. 그래서 처음 수를 x라고 하면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2이다. 그리고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는 처음 수보다 얼마큼씩 차이 난다? 2씩 차이가 난다. 그리고 여기서 미지수를 내가 첫 번째 수를 x로 놔도 되고 두 번째 수를 x로 놔도 되고 세 번째 수를 x로 놔도 되고 이거는 자기가 놓기 나름이에요. 한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이번엔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57이라고 알려줬어. 세 홀수니까 몇씩 차이나? 2씩 차이가 나는 수가 될 건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수를 x,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4 이렇게 놓고 이 세 수의 합이 얼마? 세 수의 합이 57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3x는 51이 나오니까 x는 얼마? 17이구나. 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이 전수는 뭐야? x에서 2를 뺀 수, 그 다음 수는 x에다 2를 더한 수니까 이 세 수의 합이 57이에요 라고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 이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상쇄되고 3x만 남겠지. 3x가 57이야. 그럼 x는 얼마야? 17이 아니고 5일은 19가 나오죠. 19. 그럼 여기서 이 x는 우리가 가운데 수를 x로 놨기 때문에 얘가 19. 그럼 가장 작은 수는 17 이렇게 답을 달아줘야 돼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면 가운데 수를 x로 놓는 것도 추천은 합니다. 왜? 양쪽의 숫자가 상쇄돼서 x만 남기 때문에. 자, 다음 유형 넘어가서 이번엔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1의 자리 수를 x로 놨을 때 이 수를 4x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4x는 4 곱하기 x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해? 1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얘 자리값인 10을 매겨서 40에다가 x가 더해진 숫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따라서 원래 수는 40 플러스 x였던 거야. 근데 문제를 쭉 읽어봅시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 x가 10의 자리값을 갖기 때문에 10x가 되고 40이었던 애는 4로 바뀌었겠네. 자, 이 자연수가 있는데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 그러면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하니까 이 나중수에다가 18을 더해주면 처음 수랑 같아지겠네. 그럼 10x고 여기 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9x 되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계산하면 20이니까 21을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얼마? 18 따라서 x는 2. 그래서 처음 수는 얼마? 42라고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 넘어가서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하여 12개를 넣고 득점한 점수가 29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3점짜리 슛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x개라고 두면 관건은 뭐야? 2점짜리는 몇 개 넣었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3점짜리 x개 넣었는데 합해서 총 12개 넣었대. 전체가 12개인데 그 중에 이만큼은 x개야. 그럼 나머지는 12에서 x개만큼 뺀 게 2점짜리 슛이 되겠죠. 따라서 2점짜리 슛은 우리가 몇 개 넣었다고 할 수 있냐면
12-x개 넣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점수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2점짜리는 12-x개 넣었고 3점짜리는 x개 넣어서 총 득점한 점수가 29점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24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는 29니까 얘네 둘이 계산하면 x 24 이항하면 5 따라서 5개 라고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나이는 뭐야? 똑같이 1년씩 먹는다. 이것만 잘 해주면 되니까 일단 2021년에 아빠는 42, 아들은 12살인데 아빠가 아들 나이에 3배가 됐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러면 둘 다 안 해? 아빠가 아들의 3배 이랬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빠도 40에다가 X살 만큼 나이를 먹을 거고 아들도 12에다가 X살 만큼 나이를 먹을 건데 아들의 3배가 아빠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42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니까 이 X는 얼마? 10이 아니고 8? 이 아니고 6. 그쵸 6. 자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X는 얼마? 3년 후니까 얼마겠어? 2024년? 친구들한테는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네. 자 다음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는 5인 직사각형에서 자 원래 직사각형은 가로가 3이고 세로가 5였어요. 근데 내가 가로는 2만큼 늘렸어. 그 다음에 세로는 x만큼 늘렸어. 그럼 얘는 5 플러스 x가 세로 길이가 됐겠네. 그랬더니 넓이가 첫 넓이 4배래. 그럼 이 넓이의 4배를 했을 때 얘 넓이가 나와야겠네. 15의 4배는 5 플러스 x예요.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가로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5로 바뀌었고 세로는 x만큼 늘어났으니까 x 플러스 5로 바뀌었고 그러면 60은 25 플러스 5x니까 5x가 얼마예요? 35 따라서 x는 7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7cm만큼 늘렸네. 다음 유형 예금액에 대한 문제. 자 이쪽이요. 이제 예금액 대한 문제까지 이런 유형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원가 전가부터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이 있었어. 자 원래 8,000원이 들어있었고 동생은 2,000원이 있었어. 2,000원이 원래 있었어. 근데 내일부터 형은 200원씩 동생은 500원씩 똑같이 넣을 거야. 그리고 나서 둘의 금액이 같아지는 때를 알고 싶어. 그럼 형은 200원씩 x일 동안 넣고요. 동생은 500원씩 x일 동안 넣었는데 둘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되죠. 이항하면 300x는 6000 따라서 x가 아니고 x는 20일 후에 같아집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잘해요. 친구들이 식도 잘 세우고 계산도 잘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관건이지. 원가 전가 이거를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풀면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내가 정말 수학 머리가 탁월한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는 친구들에게 똑같은 설명을 몇 번씩 반복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포맷을 잘 보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포맷을 만들면서 문제 풀이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가가 나오고 정가가 나오고 이거 말부터가 좀 어려워. 판매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문제까지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까지 이렇게 있는데 원가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여기 이게 선생님입니다. 이게 나야 나 티처. 그 다음에 여기 학생이 이렇게 있어. 학생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100원이야. 내가 100원을 들여서 이 물건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 스튜던트에게 학생에게 내가 이걸 얼마에 팔려고 했냐면 1,000원에 팔려고 했어. 1,000원에. 아주 나쁜 선생님이죠. 1,000원에 팔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똑똑해. 이거 1,000원은 비싸. 너무 비싸요.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500원 깎아줄게. 500원 깎아서 500원에 팔게.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500원을 사주겠대. 그래서 나한테 500원을 주고 이 물건을 친구가 가져갔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가는 뭐냐면 이 물건의 원래 가치, 원래 가격이라는 거야. 내가 얘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값어치는 100원이지. 원래는 100원짜리 애였어.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에 팔기로 정했냐면 1,000원에 팔기로 정한 거야.
그게 정가야? 근데 사겠대 안 사겠대? 안 사겠대. 그래서 나는 1,000원에서 500원을 깎은 500원에 팔기로 해서 500원으로 팔고 500원을 받았어. 그럼 이 500원이 실제로 판 금액 판매가가 되겠죠. 그럼 나한테 이익은 뭐겠어? 나는 500원을 받았는데 이걸 500원을 받기 위해서 100원을 들인 거야. 500원에서 내가 들인 100원을 뺀 400원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이익이 되겠죠. 자, 이 포맷을 잘 기억해 놓으면 돼. 막 원가, 정가, 판매,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익은 내가 받은 돈에서 들인 돈을 뺀다고 생각을 해봐. 받은 돈에서 들인 돈을 빼면 그게 이익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나쁜 선생님은 아닙니다. 자, 어떤 상품을 원가에 1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아까 상황으로 보면 내가 1,000원으로 정했던 게 정가가 되겠지. 그러고서 문제를 쭉쭉쭉 정가에서 800원을 깎았어. 그리고 나서 이익이 원가의 5%가 됐는데 원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지. 우리 원가를 모르잖아. 원가를 내가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원가에다가 이익을 15%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만약에 이게 100원짜리였으면 내가 100원에다가 100원의 15%인 15원을 붙여서 115를 정가로 정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X1일 경우에는 원래 있던 X에다가 0.15X가 붙어서 1.15X가 정가가 됐겠지. 왜? 0.15는 100분의 15니까 15%가 0.15니까. 그래서 수업할 때 선생님 수업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1을 기준으로 내가 붙인 퍼센트만큼 예를 들어서 20% 이익을 붙였어. 20%는 뭐야? 0.2잖아. 그럼 얘는 원래 있던 1, 원래 있던 x에다가 0.2가 더해졌으니까 1.2x가 정가가 되는 거야. 30% 이익 붙였어? 0.3이 아니고 원래 있던 x에다가 0.3이 붙은 1.3x가 정가가 되는 거야. 반대로 20%를 깎아줬으면 내가 받은 건 80%지. 80%만 받았으니까 0.8x만 받았어요. x에서 20%를 깎아준 거잖아. 0.2x를 깎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0.8x를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내가 원가에다 몇 프로 이익을 붙였대? 15% 이익을 붙였대. 그럼 원래 있던 x에다가 0.15가 더해졌으니까 1.15x가 정가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안 사.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면 1.15x에서 800원을 깎아줬어. 이렇게 해서 이제 판 거야. 내가 받은 돈이 1.15x 마이너스 800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익이 얼마였냐면 원가의 5%래. 100분의 5x라는 거죠. 수학에서 의가 나오면 곱하기라는 건 다들 알죠? 그래서 원가의 5% 이익을 얻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 보자. 이익에 대한 식을 세울 거야. 이익은 내가 받은 돈인 1.15x에서 800을 뺀 게 내가 받은 돈인데 여기서 x만큼을 뺐더니 나에게 이익이 100분의 5x가 됐어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나의 원가,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0.15x 마이너스 800이 되고 그럼 얘는 0.05x가 되고 100 곱하면 15x 마이너스 8만은 5x 그럼 10x는 8만이니까 x는 8,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 포맷을 잘 기억하고 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증가감소는 이제 학생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8% 증가했어 그러면 100분의 108을 곱해가지고 전체 남학생 그 다음에 전체 여학생 10% 감소했다고 하니까 뭐 0.9x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여학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어요 810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도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는데 일단 숫자가 너무 커지고 계산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틈 그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변화량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보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학생 수니까 작년 남자를 여자를 x로 두고 남자는 작년 전체 820이라고 하니까 820 빼기 x가 남자였다고 해봐. 근데 남자는 8% 증가했대. 증가한 것만 써줄 거야. 100분의 8. 근데 남자가 몇 명이었어? 820 빼기 x명이었어. 그 다음에 여자는 10% 감소했잖아. 10% 감소한 게 x명이었어.
남자는 증가했고요. 여자는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다 100을 곱하고 들어가면 8 곱하기 820 얼마지? 88, 64, 65, 60 맞나? 826 맞아요? 6560 마이너스 8x에다가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1000. 그러면 여기 이렇게가 마이너스 18x니까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8x는 얼마예요? 7560. 그럼 x는 9로 먼저 약분해볼까? 9, 9, 98, 98, 72, 94, 36에다가 9였잖아. 2가 남았잖아. 420명이었네. 작년 여자가 420명이었어. 근데 우리는 뭐야? 올해 여학생 수를 알고 싶지. 올해 여학생은 10%가 감소한 형태잖아. 10%가 420의 10%는 42명. 그럼 420에서 42를 뺀 300 얼마일까? 42 386.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 과부족. 이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과부족에 대한 문제. 자, 이거는 유형 1번 말고 이 의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의자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의자 문제를 볼 건데,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의자 하나에 5명씩 앉으면 1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해. 그러니까 학생 12명이 남아있다는 얘기네. 5명씩 앉혔더니 12명이 남아있어요. 잠시만. 네, 주변에 소음이 좀 있어서. 5명씩 앉으면 12명이 남아있고, 6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 5명이 앉고 빈 의자가 2개가 남는다. 여기 학생들이 엥? 이게 뭔 소리?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세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봅시다. 일단 이건 할 수 있어. 의자의 개수가 x라고 하면 5x하고도 학생이 12명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5명씩 앉히나 6명씩 앉히나 학생 수는 같겠지? 같은데 지금 6명씩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6명씩 앉혔더니 의자 전체는 원래 X개였잖아요. X개가 있었는데 6명씩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6명이 다 못 앉고 빈을 5명이 앉고 5명이 앉고 여기는 비어있어. 그 다음에 텅 빈 의자가 2개가 더 있네.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6명이 꽉 채워 앉은 의자가 몇 개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봐봐. 의자가 1개, 2개, 그리고 3개. 여기 세 번째 의자도 6명이 꽉 채워서 앉지 못했지? 그럼 지금 의자 3개가 비어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6명이 꽉 채워 앉지 못한 상황이지. 전체는 X개인데 의자 3개가 꽉 채우지 못했어. 그럼 6명씩 앉은 건 X에서 3개를 제외한 것만 6명씩 앉은 거야. 그리고 학생이 몇 명 더 있어? 5명이 더 있어. 이 식만 세워줄 수 있으면 과부족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만 쉬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5x 플러스 12는 6x 마이너스 18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3. 그럼 x는 25. 근데 학생수 x 25 구했으니까 학생수 25명이에요. 그럼 돼 안 돼? 우리 처음에 뭘 x로 나왔어? 의자 개수가 x죠. 그럼 이 x를 여기에 대입하나 여기에 대입하나 어차피 똑같은 학생수가 나올 거야. 편한 데 대입해서 학생수 구해주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식에 넣어볼게.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125에다가 12가 더해진 137명이 학생수였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유형도 봅시다. 이번엔 비율에 대한 문제네. 우영이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기간의 3분의 1, 12분의 1, 4분의 1 썼고 나머지 시간 합해서 24시간인데 총 몇 시간 여행했니? 여행 기간을 물어봤네. 그래서 내가 여행 기간을 X시간이라고 놓을게요. X시간 동안 여행했어. 근데 그 x의 3분의 1은 잠을 잤어. 3분의 1x. 그 다음에 12분의 1은 차 타는데 썼어. 그 다음에 4분의 1x는 관광하는데 쓰고 추가로 24시간을 더 써서 여행 기간에 다 쓴 거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어떻게 해요? 12 곱하고 들어갈까? 4x 더하기 x 더하기 3x 더하기 24 곱하기 12는 12x예요. 이거 계산하면 8x네? 맞지? 8x 일로 이항하면 얘는 4x는 24 곱하기 10이니까 곱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나누려고요. 여기가 3이 되겠네. 24를 나눌까? 뭐 상관없네. 자, 그러면 x는 얼마? 72시간 동안 여행을 했구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유형 뭐가 있을까? 속력. 자, 속력. 지윤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 다녀오는데 자, 다녀오겠대. 왕복이네.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서점이야. 다녀오는데 갈 때는 속력이 시속 4km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30분을 썼어. 그 다음에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해서 총 몇 시간? 총 3시간이 걸렸네. 자 친구들 우리 시간에 대해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 이거 알지? 거시속 이거 알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근데 내가 뭐 물어봤지? 시간 물어봤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자, 우리도 알고 싶은 게 거리니까 이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에다가 책 고르는 데 걸린 시간은 총 3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4분의 거리 x,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 3분의 거리 x, 그 다음에 고르는 시간 30분이라도 냅다 3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 시간을 맞춰놨으니까 얘도 2분의 1 시간을 썼어요 라고 해줘야 맞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11을 곱할까? 12? 3x 더하기 4x 더하기 6은 36. 이거 3에다가 12 연곱하고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7x는 얼마? 28. 따라서 x는 몇 킬로미터? k만 쓰냐? 4km였던 겁니다. 거리는 4km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똑같은 속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엔 상황을 한번 봐봐.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똑같이 왕복하는데 갈 때는 70으로 갔고 올 때는 60의 속력으로 왔더니 걸린 시간이 올 때가 10분이 더 걸렸어. 왜? 속력이 더 느리니까. 그럼 10분을 일단 시간을 고치면 6분의 1 시간인 거 알 수 있죠. 6분의 1 시간. 왜? 60분의 10이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거리 물어봤어. 거리. 그러면 나도 얘도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이때 시간이 10분 더 걸린 거잖아. 그래서 올 때 시간에서 갈 때 시간이 10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올 때 걸린 시간은 60분의 x, 갈 때 걸린 시간은 70분의 x. 근데 둘의 차이가 6분의 1 시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420 곱해줄까요? 그러면 7x-6x는 70이니까 x가 얼마? 70km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지? 자, 이번엔 출발 시간이 달라. 왜 다르게 출발이 힘들게? 라고 하지 말고 한번 보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따라 나갔어.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놀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조금 쉬워. 형이 10분 동안 놀고 있었지. 그럼 동생은 10분 더 움직였네? 동생이 이동한 시간이 10분만큼 더 길어져요. 그리고 나서 동생이 분속 80의 속력으로 가. 집 있고 이렇게 동생은 80 분속 80의 속력으로 가고 형은 120 분속 120의 속력으로 따라 나서는데 형이 X분 동안 간다고 하면 동생은 X에다가 10분 더 같이 형보다. 형이 10분 노는 동안 동생은 이미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만난다는 건 동생이 이동한 거리와 형이 이동한 거리가 어때야 만날까요? 같아야 만나.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형이 이동한 거리는 동생이 이동한 거리예요. 자, 아까 그 표 다시 봐서 거리 어떻게 구하기로 했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속력은 동생의 속력은 80, 동생이 간 시간은 x 플러스 10. 형이 간 거리는 시간은 x, 그 다음에 속력은 120의 x. 따라서 80x 더하기 800은 120x. 이항하면 40x가 얼마? 800. 따라서 x는 20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10분 더 갔으니까 30분 후에 만난다 라고 답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보자. 각자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네.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의 집의 거리가 1.4km래. 보자. 근데 분속미터가 아니까 1400m라고 해볼게요. 단위랑 항상 맞춰줘야 돼. 갑은 여기서 분속 60으로 가고 을은 여기서 분속 80으로 갔는데 몇 분 후에 만나니? 그러면 만났다는 건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의 합이 얼마여야 될까요? 1400이어야겠지. 그래야 만나겠지.
그리고 x분 후에 만난다고 하면 갑이 간 거리와 을이 간 거리를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400m를 채워줘야 만날 수 있어요. 140x가 1400이니까 x가 10분 후에 만나요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속력. 이 속력 이거 재밌죠, 이 문제.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하던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라 하면 이 속력 열차의 속력이 항상 같아. 그러면 얘가 800m짜리를 통과하나 1100m짜리를 통과하나 속력이 어때? 같아. 800일 때의 속력과 1100일 때의 속력이 같아요. 자, 식의 큰 틀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봐야 되는데, 터널이 이렇게 있어. 나는 열차 이렇게 갔어요. 출발해서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 하다가 지금 이 지점에서는 아직 터널 안에 있지.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은 터널을 통과해서 못해서 아직 터널에 좀 걸쳐있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 오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상황이 되지. 완전히 통과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은 거냐면, 이 열차가 이동한 거리가 터널 길이랑 열차 자신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야. 완전히 통과하면 얘가 다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동 거리가 그 둘의 합인 걸 이용해서 풀으라는 정보거든요. 그럼 봐봐. 열차 길이를 x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첫 번째를 통과할 땐 30초가 걸렸어. 30분에 내가 이동한 거리가 800이 아니고 뭐야? 800 더하기 x라는 거야. 열차 자신의 길이만큼 더 나와야 돼. 그리고 40분에 1100 더하기 x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우리 친구들이 이 식 어떻게 풀어요?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자, 내가 30과 40을 없애기 위해 둘의 최소 공배수인 120을 여기에 똑같이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00 플러스 x에는 30이 곱해진 격이 되고 800 플러스 x에는 40이 곱해진 격이 되겠지. 그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얘와 얘의 곱, 얘와 얘의 곱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으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냐면, x자로 곱하면 같아요, x자로 곱하면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떻게? 30, 1100 더하기 x는 40, 800 더하기 x, 이렇게 x자로 곱하면 같아요. 원리는 아까 봤지? 그러면 33000 더하기 30x는 32000 더하기 40x, x 이쪽 일어나면 10x는 얼마? 1000, x는 100, 100m짜리 열차였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농도. 농도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풀이는 해볼게요. 더 알아서 손해볼 거 없어, 얘들아. 더 한다고 문제 될 거 없어. 더 하는 건 더 좋은 거야. 6%가 450g이 있네. 6%는 100분의 6이잖아. 100분의 6짜리가 얼마큼 있대? 450만큼 있대. 근데 내가 얘를 9% 소금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물을 증발시켜서. 6%짜리 450이 있어요. 이렇게 푸는 건 뭐에 대한 거야? 6%의 소금의 양이 얼마니? 이거잖아. 근데 내가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치, 이때 소금의 양이 똑같겠지? 그러면 9%짜리가 얼마큼 있는지 알고 싶어. 450에서 내가 xg만큼의 물을 증가하면 9%가 돼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일단 100 똑같이 곱해서 날리면 2700은 맞아? 0, 59, 45, 49, 36, 4050 맞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9x는 얼마야? 2700 빼면 0, 5, 2, 1 맞아? 맞니? 자, 계산 다시 해볼게요. 쌤이 지금 답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6 곱하기 450은 9 곱하기 450 빼기 9x. 자, 9x 이쪽으로 이항하면 9 곱하기 450 빼기 6 곱하기 450. 그래,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 여기 450이 9개, 얘는 450이 6개. 그러면 450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네. 근데 그게 9x래. 얘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잖니. 9, 5, 45, x는 150. 결합법칙도 배우고 분배법칙도 배웠잖아. 그러면 450으로 묶어가지고 9 빼기 6 할 수 있잖아. x가 150이구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배우는 거야. 계산이 얼마나 쉬워지니?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 또
이번엔 섞겠대. 섞으면 일단 문제 봐봐. 10% 400g, 16% 얼마큼인지 안 알려줬네. xg 섞어서 14%를 만들었어요. 16% 소금물이 얼마니? 그러면 10% 소금에다가 16% 들어있던 소금의 양을 더하면 14% 소금의 양이 돼요. 이렇게씩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지. 소금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은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해도 소금의 양 자체는 변화가 없으니까 10% 들어있던 소금이랑 16%에 들어있던 소금을 합치면 14%짜리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돼요. 이제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10%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봅시다. 10%는 뭐야? 100분의 10. 100분의 10짜리가 400만큼 있어요. 근데 100분의 16짜리는 x만큼 있네요. 이렇게 해서 100분의 14짜리가 400에다가 x가 섞인 만큼 있어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지. 100을 다 곱하고 그러면 400 더하기 16x는 14 곱하기 400 더하기 14x. 자, 이쪽으로 이항하면 2x. 지금 쌤이 x 이항하는 방향 어느 때는 우변으로 이항하고 어느 때는 좌변으로 이항하고 이걸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어느 쪽으로 이항해도 상관은 없어. 이항만 잘하면 그 답을 해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x가 양수가 되는 방향으로 이항을 하는 거야. 양수가 편하니까. 물론 반대로 이항하면 x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변으로 오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래도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그냥 양수가 되는 방향으로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조금 더 왠지 마음이 편하잖아, 양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는 14 곱하기 400. 그 다음에 얘는 뭐야? 4천은 10 곱하기 400이잖아. 빼기 10 곱하기 400 하면 4 곱하기 400이 2x네. 따라서 x는 얼마겠어? 800g이구나. 800g을 섞은 거예요. 이거 너무 빨리 계산해서 모르려나? 이 약분한 거야.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자, 다음 열. 일에 대한 문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얘는 10시간 동안. 자,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은 이거를 10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겠대. 내가 이걸 10개로 쪼개볼게. 자, 10개 됐죠? 얘는 일을 완성하는데 10시간이 걸려. 이 일을 완성하는데 10시간이 걸려. 그럼 얘는 1시간 동안 10분의 1씩 일을 하겠지. 2시간을 걸리면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일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외워가지고 10 나오면 10분의 1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방금 그 그림 본 것처럼 10시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10분의 1씩 일을 하는 애가 되는 거야, 1시간에. 그럼 진호는 15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에 15분의 1씩 일을 하겠지. 근데 처음에 얘가 2시간 먼저 일했대. 자, 10분의 1씩 하는 애가 2시간 동안 일을 했어. 그리고 와서 둘이 힘을 합쳤어. 10분의 1 하는 애랑 15분의 1 하는 애가 힘을 합쳐서 x시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을 완성했대. 그럼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5분의 1 더하기 30분의 얼마니? 3이니까 30분의 5잖아. 약분합시다. 6분의 1 x는 1 맞아? 30분의 5 그치? 30 곱하면 6 더하기 5x는 30이니까 x는 5분의 24 맞아요? 그럼 5, 4, 20하고도 5분의 4잖아. 그럼 4시간 하고 이 5분의 4시간을 어떻게 분으로 바꿔요? 5분의 4에다가 60 곱해봐. 10이 얼마? 48분이라는 거야. 5분의 4시간을 시간의 기본 단위는 60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줌으로써 분이 몇 분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계 문제. 시계 문제 우리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자, 이거 이쪽 잠깐 공간을 좀 쓸게요. 시계 문제는 이 세 개 가지고 다 풀 수 있어. 이 세 개 가지고. 먼저 시침이 1시간에 몇 도 움직이지? 1분에 몇 도 움직이지? 그 다음에 분침이 1분에 몇 도 움직이지? 이것만 봐주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고. 자, 시침 시계가 이렇게 있어. 시침은 이 360도를 이렇게 해서 360도를 다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친구들이 희한한 대답을 많이 하더라. 이거 물어보면 뭐 1시간이요 뭐 이렇게 하는 1시간이면 이만큼밖에 안 갔잖아. 이만큼밖에. 360도를 한 바퀴 다 돌아가려면 얘는 12시간이 걸리지. 12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간다는 건 1시간에 30도를 움직인다는 얘기네. 근데 1시간은 60분이잖아.
60분 동안 30도 움직이는 애는 1분에 몇 도 움직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5도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5도가 아니고요. 0.5도예요. 2도 움직여 이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는데 0.5도예요. 0.5도. 왜? 60으로 나눠줬잖아. 그럼 60분에 30이니까 2분의 1 되지? 2분의 1도. 그러니까 0.5도를 움직이는 거야. 이 0.5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1시부터 2시까지 분이 이렇게 흐를 때 시침이 조금씩 움직이잖아. 그 조금씩 움직이는 각도가 1분의 0.5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분침은 이렇게 시작해서 12, 이게 12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러? 1시간이면 되지. 1시간에 60분 한 바퀴 다 돌아가지. 그럼 얘는 60분 동안 360도를 돌아가니까 1분에 6도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죠. 자, 이 세 개 가지고 문제 다 풀 수 있어. 진심이야. 이거 세 개만 잘 알고 있으면 시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잖아. 정말이야. 보자. 5시와 6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시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번 좀 크게 그려볼게. 그렇지. 얘가 아주 동그랗게 만들어줘. 3, 6, 5, 4 이렇게 있지. 5시와 6시 사이 어딘가에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일치해 있는 상태. 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얘들아 시침부터 생각해봐. 시침은 1시가 되면 30도 움직였지. 2시가 되면 60도 움직였겠지. 3시면 90도 움직였겠지. 왜? 1시간에 30도씩 가니까. 그럼 시침은 일단 5시까지 오고 분당 0.5씩 더 갔으니까 얘는 30 곱하기 5만큼은 일단 먹고 들어가. 내 친구들한테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시간당 30도씩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0.5도씩 더 움직였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 이렇게 와 있겠지? 그 다음에 분침은 어때? 분침은 그냥 X분 동안 6도씩 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얘네 둘이 일치한 거야. 시침이 움직인 각도랑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딱 일치하는 시점이 생긴 거야. 그럼 방정식 이제 세울 수 있죠. 150 더하기 0.5 x는 6x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이항하면 5.5x는 150, 5.5는 10분의 55니까 5로 약분하면 2분의 11이지. 2분의 11x는 150이에요. 따라서 x는 11분의 300이에요. 자, 11 숫자 되게 이상하지만 보기에 있지. 시계 문제는 좀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5시 11분의 300분 이렇게 답을 달아주면 됩니다. 정말 이거 몇 분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 충분히. 이 세 개 가지고 다 풀 수 있어. 진심이야. 어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문제는 기세로 푸는 겁니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규칙까지 하면 끝났네. 이 규칙은 또 친구들이 잘해요.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을 해서 그런지 친구들이 잘 풀더라고요. 자, 101번째는 몇 단계 도형을 만들 수 있는가? 101개는 몇 단계 도형을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1개, 그 다음은 2, 넷, 5개네. 그 다음은 9개, 4개씩 늘어나고 있네. 4개씩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식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1에서 시작해서 x단계라고 하면 x단계라고 하면 4개씩 늘어날 거야. x-1부터. 왜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하나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 빼기 1이니까 1에다가 4를 더한 5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이 식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4x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맞나 확인하고 싶으면 1단계일 때 1개, 2단계일 때 4, 2, 8, 5개 맞지? 근데 이게 몇 개였으면 좋겠대? 101개였으면 좋겠대. 4x는 104구나. 그럼 x가 얼마게? 4, 2, 8, 24, 4, 6, 24, 26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활용은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는데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해보세요.